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산 특강 두 번째 챕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FT도 관련 문제들을 모아놓았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우선은 이제 FT도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우선 요 아래에 있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톱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톱사상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사상 혹은 뭐 진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톱사상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기본사상은 어떤 재해의 원인을 의미한다, 원인을 얘기한다, 뜻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톱사상이라는 거는 그 재해의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기본 사상들이 이제 모여서 톱사상을 이룬다는 것은 재해 원인들이 모여서 재해 결과를 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컷셋을 구하라 혹은 신뢰도를 구하라 혹은 발생 확률, 톱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떤 재해 원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결과를 낼 때 그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컷셋을 구하라 라고 나오니까 이 컷셋이 뭐냐라고 먼저 공부를 해주면 이 컷셋이라는 건 여러분 이 FT도에 포함된 요 모든 기본 사상이 전부 다 일어났을 때 톱사상을 발생시키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즉, 어떤 기본 사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결국에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 최소 집합을 최소 컷셋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 사상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이 톱사상, 정상사상의 재해 발생 확률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접근해 주는 게 이 FT도 기본적인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컷셋 구하기, 그 다음 두 번째 미니멀 컷셋, 아니면 최소 컷셋이라고도 나오죠. 그리고 패스셋 구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셋은 조금 이따 뒷문제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컷셋 구하기부터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컷셋을 구할 때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이제 시중 교재들에서 풀이로 적혀있는 내용들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르게 풀 때 스스로 이제 답만 써도 되는 문제들에서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모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많은 교재들에서 이제 붙어있는 풀이들 그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AND 게이트라는 것과 OR 게이트라는 거를 우선 공부하셔야겠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걸 우리는 AND 게이트라고 말을 하고 반달 모양에서 살짝 꼬부라진 거 이런 거를 이제 OR 게이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OR 게이트라는 건 OR은 또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14라는 기본 사상이나 또는 15라는 기본 사상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이 G4라는 어떤 사상이 재해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AND니까 AND 게이트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래서 16이라는 기본 사상과 17이라는 기본 사상이 둘 다 모두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G5라는 이 재해가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좀 해보면 자 보시면 제일 톱사상, 제일 위에 있는 정상사상은 G1이에요. 그래서 이 G1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밑에는 AND 게이트가 써있고 G2와 G3라는 어떤 재해가 일어나야지만 G1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에 점을 찍으시고 나란히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가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G2라는 재해, 이 사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엔드 게이트가 써있고 11, 12, 13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11, 12, 13이 엔드 게이트로 묶여있으니 이 G2라는 애를 가지고 가면 여기 G2, G3라고 다시 수정할게요. 그러면 G2를 써보게 되면 괄호를 치시고 11, 12, 13을 나란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곱하기 쓰시고요. 자, G3은 잘 쳐다보니까 G3도 엔드 게이트로 지금 묶여있고 G4라는 것과 그 다음에 G5라는 걸로 묶여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1, 12, 13은 그대로 써주시고 이 G4를 쳐다보니까 G4라는 재해는 14와 15가 올 게이트로 묶여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 게이트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기본 사상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5라는 거는 16과 17이 엔드 게이트로 묶여 있으니까 이번에도 가로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컷셋을 거의 다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냐? 결국에 가로로 써져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묶음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고 세로로 묶여 있는 거는 이 가로로 묶여 있는 사상이 얘한테 한번 갔다가 얘한테 한번 가고 그러면 11, 12, 13, 14 하나 더 11, 12, 13, 15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제 묶였어. 이제 14로 갔던 게 16으로 한번 가고요. 얘가 16으로 한번 더 가고요. 그래서 16, 17, 16, 17 이렇게 써주시면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컷셋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거의 만점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나와 있는 풀이랑 동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도 물론 다른 문제들이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는 이렇게 풀이가 자세하게 쓰지 않고 좀 빠르게 그냥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워보고 보여드리자면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자, 방금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죠? 이 문제들을 할 때는.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왜냐면 이 기본 사상들이 모여서 이 톱사상이라는 재해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엔드 게이트가 우선은 보이네요. 엔드 게이트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두 개의 기본 사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G5라는 재해는 16, 17이 모두 다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둘 다 써줄게요. 그 다음 G4라는 어떤 재해는 14와 15가 올 게이트로 묶여 있으니까 14와 15가 뭐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되는 거니까 세로로 한번 써줄게요. 그대로 형식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올 게이트는 14랑 15 둘 중에 뭐 하나만 일어나도 되고 G5라는 재해는 16과 17이 반드시 둘 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G3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럼 G3은 뭐냐면 이제 G4라는 재해와 G5라는 재해가 무조건 둘 다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왜? 엔드로 묶여 있으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G4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4 또는 15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면 됐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14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G4 일어나죠, 재해가. 그러면 G5는 무조건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이거 둘 다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G3이 일어날 경우는 어떤 거냐면 14, 16, 17 이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4가 아니라 15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5 기본사상, 16이라는 기본사상, 17이라는 기본사상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져도 G3이라는 재해가 발생해 버리겠죠. 그래서 요거가 G3이 일어날 수 있는 컷셋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G2로 넘어갈게요. G2는 간단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엔드 게이트로 묶여 있고 얘는 무슨 말이냐 11, 12, 13이라는 재해 기본사상들이 재해 원인들이 반드시 모두 다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G2는 결국에 11, 12, 13이 전부 다 일어나야 돼요 라고 해서 한꺼번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G1이에요. G1은 이제 G1의 컷셋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위에다 써볼게요. G1은 AND 게이트로 묶여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G2라는 재해와 G3라는 재해가 반드시 둘 다 일어나야지만 G1이라는 텁사상, 정상사상이 결국에 재해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잘 보시면 G2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11, 12, 13이라는 기본 사상, 재해 원인이 발생해야 되고 G3라는 재해가 발생하려면 14, 16, 17이거나 또는 15, 16, 17이면 돼요. 그러니 14, 16, 17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 12, 13이 일어난 다음에 15, 16, 17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는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왜? 여기가 또는이었으니까.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르게 하면 이게 숙달이 되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컷셋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답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문제부터는 시중의 문제집이 아니면 교재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재 설명이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저는 비교적 설명이 안 나와 있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에서는 미니멀 컷셋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미니멀 컷셋이라는 건 최소 컷셋이랑 같은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컷셋 중에서 가장 최소의 집합을 말 그대로 미니멀 컷셋, 최소 컷셋이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럼 얘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A2라는 정상사상, 이 정상사상이라기보다는 사상이죠. A2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X1과 X3이 또는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A2가 일어날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X1이 일어나거나 또는 X3가 일어나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 A1이라는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게 재해 원인, 기본 사상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AND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X1과 X2라는 재해 원인이 결국에 둘 다 만족해야겠죠. 둘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란히 써주고 그러면 이 T라는 텁사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ND 게이트로 묶여있고요. A1이라는 재해와 A2라는 재해가 무조건 둘 다 일어나야 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자, A1이라는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X1, X2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A2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X1 또는 X3가 일어나면 되는데 이미 여기서 X1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X1을 또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X1이라는 건 이미 발생했으니까 한 번만 쓰면 좋게요. 그래서 얘가 일단 첫 번째 컷셋. 그 다음 X1, X2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엔 요 X1이 아니라 이번엔 X3가 또 일어나게 되면 톱사상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컷셋은 두 가지를 쓰시면 돼요. X1, X2, X1, X2, X3. 자, 컷셋을 쓰라고 하면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두 가지를 다 쓰시면 되고 이 중에서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고 하면 최소의 집합을 구하셔야 하니까 이게 최소가 되겠죠. 더 적잖아요. 무슨 말이냐? 재해 원인들, 요 기본 사상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감소시킨다. 이 재해 원인을 감소시키려면 더 저렴하게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래서 최소 컷셋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으로는 결국에 X1, X2 이렇게 쓰시면 이제 완벽하게 푸신 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에서는 또 갑자기 컷셋을 구하시오 했죠. 그러면 컷셋을 한번 구해볼게요. 가볼게요. 이제 G3이라는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AND로 묶여 있으니까 14, 15, 16, 17이 모두 다 일어나야 해요. 반드시. 자, 그 다음 G2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OR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11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10이 혼자 일어나든지 아니면 13이 혼자 일어나든지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그죠? 그러면 G1이라는 재해 탑사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ND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G2라는 재해나 혹은 G3라는 재해가 둘 중에 이제 둘 다 무조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니까 자, G2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10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G3이 똑같이 일어나야겠죠? 그럼 G3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이렇게 붙으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컷셋 끝. 그 다음 이번에 11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제끼고 12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G3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대로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끝. 13 일어났다고 치면 13 일어났으니까 14, 15, 16, 17 이렇게 하시면 끝났죠. 그럼 컷셋 모두 구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 세 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완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푸셨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만약에 답만 구해도 되는 문제면 훨씬 빠르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패스셋을 구하세요 했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패스셋이라는 걸 구하는 문제도 나온다고 했는데 패스셋이라는 게 뭔지 설명 한번 드리면 자, 패스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FT도에 포함된 어떤 기본 사상 재해 원인이죠. 그 기본 사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톱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집합들을 패스셋이라고 해요. 자, 간단히 설명드려서 컷셋과 패스셋은 서로 반대말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이라는 거 하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짚고 넘어갈게요. 컷셋이라는 건 어떤 기본 사상들이 모두 다 일어났을 때 텁사상을 발생시키는 집합이었고 패스셋은 그 반대말로 이 기본 사상들이 모두 다 일어나지 않았을 때 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 또는 뭐 집합 이런 걸 패스셋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말이라는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럼 반대말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가 계속 컷셋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얘도 컷셋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근데 패스셋을 구하라고 했는데 컷셋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아까 분명히 패스셋과 컷셋은 서로 반대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패스셋 문제가 나오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반대로 바꿔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다. 이게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즉 OR 게이트로 나와 있는 건 AND 게이트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 AND 게이트로 나와 있는 건 OR 게이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OR 게이트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는 AND 게이트로 바꿔버리고 이것도 AND 게이트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 여기서 OR 게이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바꾼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패스셋의 해법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단 제일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G6이라는 재해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보시면 얘는 OR 게이트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럼 G6이라는 건 2라는 기본 사상, 2라는 재해 원인 혹은 3이라는 재해 원인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G6이라는 재해가 발생하죠. 그런 다음에 G4라는 걸 보면 G4라는 건 AND 게이트로 묶여 있는 거고 3과 그 다음에 G6이라는 재해가 둘 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G6은 2 또는 3이었으니까 잘 보시면 G4는 2 또는 3이니까 2가 일어나고 또 3이 일어나면 G4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3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3이 또 일어나요. 그럼 둘 다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하나만 써주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동시에 똑같이 3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주시면 되고 그럼 G2라는 경우는 보시면 G2는 OR 게이트로 엮여져 있죠? 그래서 4라는 게 하나 일어나거나 혹은 G4라는 게 일어나면 이 G2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4라는 게 일어나거나 혹은 G4가 일어나면 되는데 G4는 아까 컷셋이 2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썼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G5라는 거는 AND 게이트로 묶여 있는 거고 그래서 3이랑 5가 반드시 둘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G3이라는 거를 보시면 OR 게이트로 묶여져 있고 1이 일어나거나 혹은 3, 5가 일어나면 끝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G1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G1이라는 이제 톱사상은 AND 게이트로 묶여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AND
AND 게이트니까 G2라는 재해와 G3라는 재해가 둘 다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G2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4라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G3는 1이 일어나면 일단 G1 먼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또 가능한 경우 보시면 4가 일어났어요. G2에서. 그래서 4가 일어나서 G2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G3에선 이번엔 1이 아니라 3, 5가 일어나면 G3 일어나겠죠. 그러면 G1에 패스셋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제 4는 끝났어요. 4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끝났고 이제 2, 3으로 넘어가면 2랑 3이 일어나서 G2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G3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1이 일어나면 되겠네요. 끝.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2, 3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G3이 3호를 거쳐서 일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왜? 3을 두 번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5라고 써주시면 되죠. 이해가셨죠? 그럼 2, 3도 끝. 자, G2에서 3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이 일어났어요. 이제 G3도 1이 일어났어요. 끝. 그 다음 3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제 3호 일어나는 경우 하나 더 있겠죠. 근데 3을 중복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전부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바꿨을 때 컷셋들을 전부 다 구한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패스셋, 결국에 이게 패스셋이 된 거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왜? AND와 OR 게이트를 바꿔서 컷셋을 구한 거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그게 패스셋이 되는 거죠. 결국에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 패스셋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소 패스셋은 이 중에서 기본 사상이 가장 적게 묶여있는 거. 그걸 최소 패스셋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 둘, 셋 해서 1, 4, 1, 3, 3호 이렇게 3개를 최소 패스셋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최소 패스셋이 아니라 그냥 패스셋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전부 다 패스셋으로 써주셔야 완벽하게 답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한번 하고